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전략,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키움투자 자산운용의 민주용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TDF, 타겟 데이트 펀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봤는데 네. 오늘은 TIF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주제는 TIF 완전 정복입니다. 네. TIF 생소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그 노후 대비 상품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네. 얼마나 좀 요새는 가입을 했어요? 지금 전체 금액은 한 6천억 정도 음. 되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음. 예, 퇴직 이후에 이 안정적으로 혹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상품이 주목을 받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날 테니까 이 상품이 주목받을 것 같으니까 네네. 미리 좀 완전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일단 TIF. 네. 이거 뭡니까? 네. TIF는 이게 타겟 인컴 펀드. 음. 네, 이제 목표로 하는 인컴 수입, 정기적인 수입을 하는 펀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퇴직하고 나면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아무래도. 맞도록 설계한 펀드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또 다른 말로 써요. RIF, RIF요? 예, 리타이어먼트 인컴 펀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거나 TIF 퇴직 후에 안정적인 현금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펀드다. 맞습니다. 예, 그 예. 은퇴 전에는 이제 잘 자산을 많이 정립해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게 목적이라면 은퇴 이후에는 그동안 쌓아놨던 돈을 잘 이제 빼서 네. 소비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예. 그죠? 그런 네. 목적에 맞도록 운영된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용하는데 이게 이렇게 좀 빼서 써도 네. 괜찮게 안정적으로 현금 수입이 나올 수 있는지 네.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그 안정적으로 잘 네. 빼서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잘 빼서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가입자의 수명보다 이 자산의 수명을 더 길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퇴직하신 분들이 내가 죽기 전에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자산이 충분하게 자산의 수명과 나의 수명을 충분히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 그래서 또 백수의 시대라고 그래서 네. 얼마나 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또 그리고 맞습니다. 또 나이 들면 또 의료비가 또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걱정이 그래서 많으세요. 또. 네, 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잘 지키면서 자산을 잘 지키면서 적절하게 불려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펀드를 운용할 때는 적정한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손실이 나면은 우리가 이제 적립기에 그러니까 저축을 할 때는 계속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좀 손실이 나더라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출 시기에는 이렇게 돈을 빼서 쓸 때는 네. 손실이 나면은 계속 돈이 원금이 빠져나가는 오히려 거니까. 마이너스 더 심각해지겠네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펀드는 이제 손실이 안 나도록 충분히 분산 투자하고 그 변동성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펀드의 특성이 있고요. 끝으로 이제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충분히 분산 투자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안정성을 상당히 추구하는 펀드다. 네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이제 TIF 여기 가입하면 특히 일정 정도 계속 금액을 유출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이제 금융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날리면 어떡하죠? 진짜 걱정이 네네. 많은데.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해서 네. 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은 분명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이게 상품 설명서나 이거 보면은 뭐 몇 년 이후에도 원금의 몇 %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네. 반드시 그런 것만은 또 아니죠. 예. 뭐 당연히 투자 상품이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죠. 네네. 이게 네. 이 상품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이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해서 네. 이 상품에서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거는 이 채권과 같은 채권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같은 거 뭐 이런 데다 주로 투자하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나 부동산 아니면은 이제 배당주 네. 이렇게 투자하는데 채권이란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종의 이 차용 증서지 않습니까? 회사나 아니면 국가 뭐 이제 기관에서 발행해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주다가 마지막에 이제 원금을 돌려주는 거 망하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채권이죠. 이자 수입이 있으니까 예. 이게 인컴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이 중간에 펀드에서도 운용하다가 만약에 채권을 주고 사거나 팔 때 이 금리 상황에 따라서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예, 채권이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예. 또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도 채권도 다 가격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가격이 금리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고 팔다가 이제 손실을 볼 수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주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이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이 이제 우리
TIF에서 투자하고 있긴 한데 배당주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배당이라는 것들이 기업에서 이제 수익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주주한테 기업이 잘 돼야지 맞아요. 예, 배당이 예, 나오는 예,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장사가 잘 될 때는 이제 음. 배당을 많이 주지만 음. 장사가 안 되면은 이제 배당이 줄 수 있거든요. 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주도 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또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이제 그 국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네.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네. 국채는 망할 위험이 이유는 거의 없지만 없죠. 네. 기업들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위험도 있네요. 위험도 그러니까. 분명히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안정적인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투자하는 자산이 뭐 배당주나 뭐 이런 저기 채권이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 가격이 거기서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달성한다는 그런 이제 보장은 없다. 어쨌거나 거죠. 최대한 금융회사가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노력한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요 얘기하시니까 제 생각나는 게 네. 이 퇴직한 이후에 은퇴 이후에 4%룰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체 자기가 가진 돈의 4%씩 매년 그 돈을 찾았으면 네. 이 원금을 크게 손실이 나지 않게 하면서도 오랫동안 쓸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게 4%룰이라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 TIF랑 뭐 관련이 좀 있을까요? 네네. TIF를 음. 많이 이렇게 설계할 때 음. 아까 말씀하셨던 4% 룰로 음. 그런 목표로 자산 배분안을 만들고 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자산 배분안을 만들 때 이제 과거 데이터 이제 뭐 우리 전문 용어로 뭐 백테스팅이라고 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선 네. 4% 룰로 4%를 인출한다고 이제 이 가입하신 분이 4%로 인출한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의 비중을 산출해 가지고 예. 그걸로 운용을 하는 자산 거죠. 배분을 해서 이제 운영하겠죠. 네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한 거는 과거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운용은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거와 또 다른 어떤 경제 상황이 벌어지고 할 때는 그 4% 룰에 따라서 4% 룰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게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그리고- 위험성도 예.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이 자금을 인출하는 어떤 방법은요. 물론 4%로 꾸준히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최근에는 또 우리 가입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요구 사항이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하고 나면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퇴직 초기에는 좀 돈을 많이 쓰세요. 네. 네. 해외 여행도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때는 좀 인출을 좀 많이 하시다가 지금 또 또 이제- 해외 여행 하기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활동기라고 하는데요. 음.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활동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집에서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나중에 좀 아프시게 되면은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퇴직 이후에도 네. 그 현금 흐름의 네, 그 나이에 따라서 필요- 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지죠. 맞습니다. 현금 예. 필요성이. 예. 예.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인출할 때도 음.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자기가 어떤 목표로 하는 거에 따라서 인출에 대한 계획도 예. 따로 짜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근데 투자 위험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 네. 이 TIF에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음.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연금에 인출하면서 이 정기예금의 대부분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은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대부분의 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은행에다 우리가 인출할 때는 이제 IRP 예, 우리가 퇴직금을 받으면 다 IRP에서 받거든요. 네. 그럼 IRP에서 이제 우리가 연금을 이제 신청을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나머지 연금으로 받는 금액에 빼고 나머지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한 5억 정도를 네. 우리가 IRP에다가 맡겨놓고 내가 이제 연금 받기로 했다. 음.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받는다. 네. 예, 그러면 1년에 한 2,400만 원 네.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2,400만 원을 뺀 금액이 이제 4억 7,600만 원인데요. 뭐, 예, 그 정도 예, 되겠네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음. 2,400만 원을 언제든지 이제 주려고 할 수 있는 줘야 되니까. 줘야 예. 되니까 수시 입실 예금에다 두고 음. 나머지 4억 7,600만 원은 1년짜리 정기예금에 둬요. 음. 예, 이렇게 정기예금 운용하고 하면 좀 진짜 쥐꼬리 많아잖아요. 맞아요. 금리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운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거의 붙는 게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런 TIF 상품들을 TIF라는 상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최근에 저금리 상황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된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시중에 뭐 여러 가지 TIF 상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걸 좀 골라야 될까요? 네, 시중에 한 10가지 정도 제가 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음. 10가지 정도 TIF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상품마다 이제 목표 수익률, 음. 그다음에 투자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음. 다르고 주식에다가 60%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은 네. 한 40%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이게 다 제각각이에요. 네, 제각각이기 때문에 너무나 제각각이고 어떤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하는 직원과 좀 상담을 통하거나 아니면 투자 설명서를 보면서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융 지식이 네. 많이 없으면 또 상담 받기도 좀 힘들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또 아마 투자 설명서 같은 거 보면은 음. 거기에 이제 그런 거 나와요. 원금의 음. 뭐 한 4% 아까 4%를 얘기했기 네. 때문에 특히나 이게 이론적인 이론 내용이기 때문에 음. 상품 개발할 때도 그 이론을 음. 배경으로 해서 많이 4%를 많이 목표로 하더라고요. 네. 4%를 해서 하는데 뭐 원금의 80%가 30년에도 남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설계에 있는가 하면은 네. 어떤 거는 뭐 한 5에서 7% 음. 목표로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음. 또 어떤 TIF는 우리는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음.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좀 음. 안정적으로 주겠다. 음. 이런 상품들에서 이렇게 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은 뭐 많은 가입자분들이 네.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도대체 A, B, C 중에서 어떤 TIF 하면 될까요? 그럼 가장 고르기 어렵다. 그럴 경우는요. A, B, C를 다 나눠서 투자하시는 거죠. 네. 다른 점을 다 나눠서 확인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군요. 그럼요. 예. 네네. 예. 나눠서 하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입니다. 예. 이건 목돈으로 이게 투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연금 상품으로 해가지고 들어왔기 목돈으로 다 만든 다음에 그걸 맞습니다. 또 목돈을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금을 인출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TIF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네, TIF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본인이 이 인출기 때 그 상품을 고르기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이제 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안 하고도 그냥 우리가 은행 예금이나 정기 예금하고 예. 그다음에 다양한 뭐 채권 펀드나 부동산 펀드, 뭐 음. 주식 펀드를 섞어가지고 음. 내가 TIF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죠. 내 충분히. 스스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음. 간단하게 뭐 정기 예금에다가 내가 한 80에서 90% 넣고 네, 그다음에 한 10% 채권 펀드 넣고 이렇게 해서도 그러면은 최소한의 정기 예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금리를 네. 기대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 시간에 TDF 얘기했잖아요. 네. 예, 타겟 데이트 펀드. 예, 예. 타겟 데이트 펀드를 또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저희 은퇴 준비를 위해서 활용하는 상품이라고 했는데 은퇴 이후에도 맞습니다. 활용할 수 있다고요? 네네. 어떤 뭐,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연도가 타겟 데이트 펀드가 2025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2025라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는데 2025라는 게 나이가 아니라 연도라고 했잖아요. 네. 2025년도에 퇴직한다. 예.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2025년 지나면은 그 펀드 다 해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 펀드 해지 않고 2025년 이후에도 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두셔도 계속 운용이 되거든요. 운용이 되고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뭐 이게 퇴직이 지난 그러니까 연도가 지난 CDF에 내가 보통은 이제 뭐 IRP에서 적립할 때도 내가 만약 2025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돈이 다시 이제 퇴직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025도 그대로 유지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럼 그걸로 해서 인출기 상품으로 활용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아무래도 있습니다. TDF는 펀드니까 네네. 정기 예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TDF를 또 활용해서 네. 은퇴 이후에도 네, 좀 자산을 운용하는데 쓸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은퇴 이후에 네. 자산 관리 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다들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주의해야 될 점들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사실 많은 분하고 이제 퇴직하신 네.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이 도대체 이 막연한 불안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으니까 내 재산이 그때까지 또 유지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 다닐 때 일단 그래도 어쨌거나 따박따박 매달 월급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딱 퇴직하고 나면 네. 막막해지죠. 뭐 막막해지죠. 목돈이 있긴 하지만 네네. 퇴직금도 받았고 뭐 네네. 퇴직연금에도 계좌에도 돈도 있고 그렇지만 막막할 그렇죠. 분들이 많죠. 원금 까먹고 있다가 그 원금 다 까먹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렇게 돈을 막
뭐 구두쇠처럼 막 못 쓰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면서 삶의 어떤 수준이 되게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든 간에 더 굴려서 운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뭐 아주 뭐 공격적인 그런 주식 종목이나 뭐 이런 거에 투자하셨다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났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50세 이제 외국계 회사 다니시다가 50대 예. 초반에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이 표나 엑셀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어떤 걸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도대체 월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마련한 연금 이 목돈을 가지고 연금화하면은 어느 정도 될지, 네. 그다음에 나중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쭉 들어올 돈들, 네. 나갈 돈들을 쭉 정리를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 표에다가 한번 다 적어본 거죠. 적어보고 나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그렇게 적어보니까 한 70만 원만 더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이제 50대 초반에 명예퇴직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7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예. 월 70만 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막 인생을 사시는 분이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자산 운용도 중요하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예, 본인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얼마큼 마련할 수 있는지, 생활비를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필요한 자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는 게 이게 막연하게 느껴지시고 막연하게 내가 노후에 그동안 적립한 돈을 어떻게 굴릴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과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럼 필요한 네. 돈이 얼마인가를 또 따져가지고 TIF도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지를 활용하시고 결정할 때 활용할 네네. 수 있는 뭐 맞습니다. 그렇게 네.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꼭지로 한번 적어보시라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싶습니다.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네네. 꼼꼼하게 네. 좀 적어보시는 게 은퇴 준비에 네. 가장 기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민주용 이사님과 함께 TIF 완전 정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원래 퇴직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사실 수, 뭐 자산이 많건 적건 간에 행복하게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적어 보신다면 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아주 재밌는 이막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민주영 이사,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